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스킨의 이미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나 궁금하시죠? 사업을 하면서 꼭 한 번쯤은 겪게 될 일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좀 많이 겪었던 일이에요. 어떤 거냐면 사업자끼리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인데요. 제가 요즘 사업을 하면서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양도양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자에서 사업자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변경이다 보니까. 그런데 양도양수가 안 되는 곳이 꽤나 많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양도양수가 안 되는 곳이 매출이 정말 많은 경우예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해야 되는데 이 폐업한 사업자를 원래 사업하고 있던 사람이 가지고 가서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양도양수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건 그냥 무용지물이라 없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제가 양도양수라는 걸 하려고 했을 때가 꽤 오래전 일이에요. 저는 처음에 사업자를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자가 하나인 것보다는 여러 개인 게 유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있는 저의 올케 앞으로 사업자를 냈었고 그 사업자를 같이 제가 관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 사정이 있어서 조카가 직원으로 또 들어오게 됐고 조카 이름으로 사업자를 또 내고 거기에서 또 매출이 발생하면서 제가 관리를 맡게 되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사업을 할 거였지만 제 조카라던가 올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폐업을 하고 양도양수를 통해서 저에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이트가 다 되는 건 아니었어요. 우선 양도양수가 가장 쉬운 사이트는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양도양수하고 관련된 서류들만 조금 업로드를 하거나 보내면 양도양수가 가능했고요. 11번가도 마찬가지로 양도양수를 할 때 서류만 본사로 보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옥션하고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이 양도를 해주는 사람이 양수를 받는 사람의 직원이거나 가족이어야 됐습니다. 가족도 친족이어야지만 가능했고요. 다행히도 조카는 저의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이었고 올케는 저의 친족과 마찬가지였고 또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양도양수를 통해 가져올 수는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허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양도양수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 저의 사업자는 옥션이나 지마켓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사업자여야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새로이 제가 사업자로 가입을 해서 양도양수로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저는 사업자를 하나 또 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전에 사업자를 제가 양도양수로 가져오는 것보다 그냥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자를 하나 내서 그걸 키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옥션과 지마켓은 양도양수를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제가 양도양수를 하면서 화가 났던 곳은 쿠팡입니다. 쿠팡은 양도양수 불가. 정말 열심히 키워서 매출을 진짜 뭐 월천 이상 충분히 나오게끔 만들어 놨는데 양도양수가 안 되니까 폐업하면서 그 사업자는 전부 다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잘 되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서 이걸 내가 양도를 받아서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할 때 쿠팡은 안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쿠팡의 매출이 정말 괜찮은 사업자가 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이 사업자를 유지할 수 없어서 팔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M&A를 많이 하잖아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아요. 홈쇼핑에서 좀 인기 있었다 싶은 회사들이 갑자기 방송을 안 합니다. 알고 보면 M&A를 통해서 좀 더 큰 회사에 인수가 되고 뭐 수천억을 받고 인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도 꽤 큰 회사가 홈쇼핑에서 방송을 정말 많이 하고 마지막에 진짜 쏟아붓듯이 상품을 이제 많이 줘서 저는 와 이제부터 좀 제대로 팔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마지막 떨이었더라고요. 이걸 다 팔아버리고 상품 싹 내리고 그리고 M&A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사를 좀 키워서 이걸 다시 다른 회사에 좀 더 몸집이 큰 회사에 판매할 목적으로 키우는 사람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물론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11번가 이런 오픈마켓들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양도양수를 자주 하는지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사업자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제 걸로 양도양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알아봤던 겁니다.
저는 처음에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었고요. 사업자가 2개, 3개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법인으로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 문어발식으로 찢어놓는 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에서 법인을 설립했고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가져오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양수가 되는 사이트 안에서도 양도양수가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같이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사업자 개수가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굳이 사업자를 왜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하나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사업자를 프랜차이즈의 개념으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전국에 매장을 많이 내요? 이쪽에 손님이 오면 다른 곳에 이 매장이 없을 때 그 손님을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에 똑같은 매장을 내는 거죠. 이게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럼 온라인 쇼핑몰은 어차피 전국구인데 택배로 다 나가는 건데 내가 나하고 경쟁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상세 페이지로, 똑같은 사진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판매를 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파는 거니 내가 내 사업자와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보니 A 사업자에서만 팔리는 상품이 있고 B 사업자에서만 팔리는 상품이 있더라는 거죠. 물론 저는 한두 가지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의 상품을 팔다 보니까 이런 걸 빨리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 브랜드만 파니까 몇 개만 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소용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군이 뷰티, 화장품이죠. 화장품은 한 가지이지만 이 화장품 안에서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쪽 사이트에 주문이 A라는 게 왕창 들어오고, 또 다른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B 사이트에 또 요 상품이 왕창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업자마다 주력 상품이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뷰티 안에서도 어디는 A가 많이 팔리고 어디는 B가 많이 팔리고 어디는 C가 많이 팔린다 라고 한다면, 저는 A, B, C를 다 내가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각각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출이 분산이 됩니다.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분산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은 분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하나니까.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 하나이기 때문에 매출은 분산되는 게 아니고요. 합산이 됩니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합산 신고를 해야 하고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도 각각 신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은 다 합산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적도 있어요. 매출 분산해서 세금 줄이려고?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몰은 모든 매출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다 가요. 제가 속일래도 속일 수가 없는 매출입니다. 매입 자료도 저는 100% 카드 결제를 통해서 상품을 사입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자료도 국세청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매입과 매출이 확실하게 눈에 띄게 보이고요. 이게 사업자가 여러 개라 하더라도 전부 다 합산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명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 매출이 분산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여러 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양도양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쿠팡은 아예 못 가져와요. 네, 못 가져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좀 편했던 데는 인터파크였습니다. 인터파크는 양도양수의 개념이 아니라 양도하는 사람의 상품을 양수하는 사람한테 그냥 등록을 해줍니다. 이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가져다가 복사하는 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양도양수를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나마 가장 편안했던 게 스마트 스토어 11번가였습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 정말 사업자도 여러 개였고 직원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직원들도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굳이 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사업자를 하다 보니까 매출도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 혼자 사업체를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나의 동업자 또는 나의 가족들과 함께 사업체를 같이 해보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키운 사업자가 없어질 수도 있다. 하루아침에 폐업과 동시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양도 양수가 가능한 곳에서 사업을 좀 더 많이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서류는 어렵지 않았어요. 양도 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 받고 인감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적고 그리고 본사로 등기로 보내면 되는 거였거든요. 한 일주일, 최장 2주일 안에는 양도 양수가 완료가 되더라는 거죠. 제가 코로나 때
사업을 정말 많이 확장을 했다가 한 번에 확 무너져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정말 키웠던 회사들이 한 번에 그냥 폐업과 동시에 없어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사실 요즘에도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많고 하고 있는 사업을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폐업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매출이 너무 아깝다. 그동안 키워놓은 게 너무 아깝다라고 한다면 이걸 사고 싶어하는 다른 분한테 양도양수가 가능하면 저는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양도양수기 때문에 내 사업자는 없어지고요. 새로운 사업자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자료라던가 나의 개인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판매했던 이력이라던가 고객들이 적어놓은 상품평이라던가 판매 이력은 당연히 그대로 살아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넘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사몰을 키워서 이걸 매매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 걸로 압니다. 자사몰 또한 내가 열심히 키우는데 정말 많은 공과 마케팅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못할 수 있죠. 물론 사업이 안 좋아져서 그만둘 땐 굳이 양도양수를 할 필요 없겠지만 정말 잘 되고 있다가 몸이 아파서라던가 갑자기 어떤 사고가 있었다라던가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나 워라밸을 좀 즐겨보고 싶어 난 벌만큼 벌었잖아 이런 생각으로 양도양수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사업자들을 늘리다가 메인 매출을 맞추는 거가 좀 어려워져서 새로운 사업자를 구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웠던 건 저의 올케예요. 사업자를 사정이 있어서 폐업을 했는데 다시 그 사업자를 내려고 하다 보니 이전에 가입했던 이력 때문에 옥션이나 지마켓에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어차피 새로운 사업자가 나와 있고 이게 가입이 안 되면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 양도양수로 이쪽으로 가져오자. 어차피 본인이기 때문에 양도양수에는 그닥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도양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이전에 있던 사업자에서 새로운 사업자로 바뀌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도대체 왜 가져가려고 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판매 이력이라는 건 결코 그냥 쌓이는 게 아니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상품을 판매해서 쌓이는 게 판매 이력이고 물론 화장품의 특성상 이게 시즌이 바뀌면서 없어지는 상품들도 있지만 사실은 차곡차곡 시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판매가 되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판매 이력을 계속해서 또 기존에 고객들이 썼던 상품평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는 건 나에게 유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도양수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라고 하면 열심히 키운 내 사업자 그냥 폐업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양도양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검색만 해도 나오고요. 각각의 사이트 안에서도 양도양수라고 검색을 하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양수가 가능한 사이트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